이번에는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이해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전공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타당도와 신뢰도를 좀 이해하시다가 여러 가지 아마 난간에 부착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이제 받은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우리가 관찰 점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뭐 예를 들면은 교육학 이제 논술 모의고사를 봤다. 그 중에 한 15점 정도를 맞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관찰 점수죠. 근데 이 관찰 점수가 물론 이제 오차 점수가 없으면 이게 이제 진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 점수라는 것은 진 점수에다가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입니다. 진 점수는 진짜 실력이고 그 다음에 오차 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점이 맞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15점일 수도 있지만 또는 이제 오차 점수가 계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14점인데 플러스 1점의 오차 점수가 있어가지고 15점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16점인데 마이너스 1점에 우리가 오차 점수를 가져가지고 15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관찰 점수가 있고 진짜 여러분들의 진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당한 점수가 있게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진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진 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차가 우리가 줄어들면 신뢰도는 우리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오차가 커지면 우리가 신뢰도는 우리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타당도가 커질 때 신뢰도 때문에 타당도가 더 커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도구자들은 신뢰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오차를 줄인다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타당도를 위해서는 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만이 타당도가 우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신뢰도는 타당도의 중요한 선행 조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관계고 그러면 이제 오차가 줄어들면 신뢰도가 커진다. 그 다음에 오차가 커지면 신뢰도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어떤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타당도가 커지면 만약에 이제 신뢰도가 잘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조금 부드럽고 우리가 신뢰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타당도가 좀 신뢰도를 밀어서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를 좀 높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신뢰도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당도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면 신뢰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형편이 없을 때는 그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주고 할 필요가 없이 속으로 우리가 쪼그라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당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신뢰도가 중요한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건데 신뢰도를 늘릴 때는 타당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타당도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내려온다 그러면 타당도 자체도 쪼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만이 오차도 줄어들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타당도도 우리가 좀 높은 타당도를 우리가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어떤 이제 형편없는 이제 이 신뢰도가 있다라고 해봐요.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평가 도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시험을 쳤을 때 이제 뭐 교육학에 20점 만점에 한 10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똑같은 검사를 우리가 일정한 기간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쳤을 때 갑자기 20점이 나왔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쳤을 때 15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 점수가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일관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면 타당이 신뢰도가 형편없는 교육학기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결국은 교육학의 능력을 잘 측정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형편없어져 버리면 타당도도 형편없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뢰도가 아주 빽빽하게 오차를 줄여가지고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타당한 것을 우리가 묻느냐라는 것은 목적을 잘 반영하느냐 아니냐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 오차의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오차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타당도도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도가 줄어들면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도가 커질 때는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타당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좋은 타당도라는 것은 결국 목표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도 그 목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결국 신뢰도도 높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당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목표를 잘 반영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형편없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별개로 노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오차만 잘 걸려주면 되기 때문에 목표를 잘 반영해 주냐 안 반영해 주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제 책에서도 이제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구구단에 우리가 곱셈 능력을 묻습니다. 네, 구구단에 우리가 곱셈 능력을 묻는데 구구단의 암기 능력을 묻는 거 죄송합니다. 구구단의 암기 능력을 물을 때 곱셈 문항으로 내는 것과 덧셈 문항으로 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의 암기 능력을 물을 때 덧셈 문항이 나을까 곱셈 문항이 나을까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곱셈 문항이 낫죠. 왜? 구구단의 암기 능력을 잘 측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 타당도가 높은 평가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덧셈을 물었다고 해요. 그죠? 덧셈을 물었는데 덧셈을 20문항 내는 것과 덧셈을 우리가 50문항 내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20문항에 비해서 50문항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덧셈 문항은 목표를 잘 반영해 주지를 못하지만은 문항 수를 많이 하고 답지 수를 많이 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주면은 목표는 잘 반영해 주지 못할지는 몰라도 신뢰도는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연습을 해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좀 잘 되실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더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익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관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 객관도는 이제 채점의 신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신뢰도 속에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점의 오차를 줄이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도를 향상한다. 요즘 아마 그 교육학 논술 채점이나 전공 서답형 우리가 채점에서 아마 교육과정평가원이 객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마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채점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시험지를 가지고 한 사람의 우리가 시험지를 가지고 3명의 채점위원이 우리가 채점을 해서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채점자의 수를 많이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 그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채점자들의 어떤 소양을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채점자들의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소양을 향상시켜 주면은 객관도는 우리가 향상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사용해 주면 주관식 문제보다는 우리가 객관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인 이제 이야기라서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지금 임용시험과 같이 우리가 서답형이라든지 논술형으로 우리가 출제가 될 때는 결국은 우리가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객관도를 우리가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학교에 가셔가지고 아이들 우리가 주관식 문제를 우리가 서답형 문제를 우리가 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좀 고려해주지 않으시면은 이 아이들의 어떤 불만, 그죠? 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객관도, 그다음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